자,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새끼밥 정성스럽게 차려서 아이들에게 밥 해다 먹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 음식을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겠죠. 그럼 너무 만족스럽겠죠. 마찬가지로 심리적 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도 밥이 필요해요. 이 마음 안에도 생명의 젖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접촉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속에 있어요. 사람이 만든 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약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약은 약국에 가면 선반에 다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은 제가 그 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표정들 굉장히 밝으시네요. 강의 시작하기도 전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는 하이패밀리 공동대표이면서 신체 심리학자 김향숙입니다. 혹시 하이패밀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힌트는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 패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가정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가 역사가 33년이 됐고요. 네. 이 반응 너무 좋습니다. 계속 하셔도 되는데. 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아마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들 공통적인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다 버텨내고 견뎌내잖아요. 그렇죠?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아프지 말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바람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감기에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 6세에서 11세밖에 안 되는 어린이 우울증이 5년 사이에 지금 갑절로 뛰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중 고등학생들 극단 선택이란 얘기는 자살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생기면 정말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죠. 네. 우리 다 최선을 다해서 엄마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 역할을 해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병이 들면 너무너무 당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실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갈까요? 병원. 바로 병원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약 먹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마들이 그렇게 할 때 얘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생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약을 먹여도 될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왔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속에 있어요. 우와, 우와, 이거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약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약은 약국에 가면 선반에 다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잘 몰라도 여러분 발음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군요. 아니,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은 제가 그 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사실은 이 약은 돈도 들지 않아요. 의사 처방도 필요 없어요.
내성도 없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런 약이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이게 어떤 학문이냐 하면 신체 심리라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통합을 위하여 몸의 지혜를 심리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학문이다.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되게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는 없을까요? 몸이란 단어. 그 다음에 제가 노란 거로 딱 표시해놨죠. 지혜, 몸의 지혜. 아니 뭐야, 몸에 지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샴 쌍둥이에요. 머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한쪽에서 뭔가를 느끼면 또 반대쪽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이렇게 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에 통증이 와서 잘 걷지를 못하고 일주일 내내 누워 있고 그러면 지금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나고 맞아요. 막 우울해지고 그죠? 그리고 되게 무력해지고 그렇게 되죠. 몸이 아픈 거지만 둘이가 샴 쌍둥이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아파도요, 역시 몸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정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 소리 했다. 그러면 속에서 화가 확 나죠. 열이 확 나죠. 우리 여성들은 그죠? 아,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데 또 한 소리 막 들었어. 야, 어젯밤에 그거 하라 그랬더니 했니? 뭐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 확 열이 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머리가 막 아파. 깨질 듯이 아파. 그리고 소화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어때요? 마음에서 뭔가 일이 있었지만 몸에도 똑같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다루는 거는 한계가 많겠죠. 자, 그러면 신체 심리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다시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시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다루는 학문이 바로 신체 심리라는 학문인데, 그중에서 아까 제가 써놨잖아요. 몸의 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몸의 지혜. 자, 이게 뭘까요? 바로 몸의 치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어릴 때 배가 아프거나 이럴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남매의 둘째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참 서러운 위치예요. 네, 장녀는 장녀대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막내는 막내대로 또 예쁨 받고, 중간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잊혀진 존재. 네, 그런 존재로 늘 살아가니까 뭐가 배가 고프겠어요. 늘 엄마의 사랑이 배가 고팠어요. 저는 어릴 때. 관심도 너무 배가 고팠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배가 아팠어요. 그때 배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얼른 하는 일을 탁 중단하고 물기를 탁탁 털더니 제 옆에 오셔가지고요. 손을 배에다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제가 틀림없이 배가 아팠거든요. 안 아파. 똑같이 경험하셨고요. 안 아파. 아프다는 걸 제가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느낌이 가득 차는 거죠. 제가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사랑에 배가 고프면 배가 아파요. 엄마 사랑이 그리우면 배가 아파요. 우리 엄마가 의사가 아니죠. 우리는 엄마예요. 그냥 엄마인데 엄마의 손이 내 배 위에 올라왔는데 나는 통증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받는 느낌으로 제가 가득 찬 거거든요. 도대체 엄마의 손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손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이게 손이에요. 손.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몸이 물질일까요? 물질 아닐까요?
물질? 물질이라는 얘기는 이런 게 물질이죠. 그죠?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거 이런 게 다 물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손이 물질일까요? 물질 아닐까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자신 있게 틀리시면 돼요. 이럴 때. 물질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나중에 얘는 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하나의 물질이겠죠.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물질 이상이에요. 자, 이걸 물질이라고 얘기할 때를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질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기 적어놨어요. 그죠? 소마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몸은 물질 이상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자, 물질 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심요막측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요막측하게. 자, 여러분 몸에 지금 핏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핏줄을 다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구를 맞아요. 지구라는 말 나왔어요. 지구를 아니요, 한 바퀴도 아닙니다. 몇 바퀴요? 2바퀴 반을 돌 길이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보셨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는지. 근데 그 우주보다 더 위대하게 창조한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심요막측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물질하고 물질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얘를 기분이 나빠서 확 집어 던졌어요. 얘가 부러졌어요.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쵸? 수리해야 되죠. 여러분 수리 못 하시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죠. AS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를 고쳐줘야 돼요. 얘가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니까? 물질이니까. 물질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스스로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작년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정말 무리하지 않고 계속 쉬었거든요. 그리고 2달 후에 갔더니 다 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제 몸 안에서 스스로 고쳐낸 거예요. 바로 이런 치유성이 우리의 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만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약도 있다. 이 마음을 고치는 약이 뭐라고요? 예, 접촉. 뭐라고요? 예, 접촉. 근데 접촉을 그냥 접촉이 아니라 제가 접촉 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게 놀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는 마음을 고치는 약도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약은 바로 접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접촉에다가 제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접촉 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을 우리가 놀이처럼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접촉을 잘 보면 몸과 몸이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 만진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이 접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하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하고 접촉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만질 수 있잖아요. 맞죠? 내가 나를 만질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내가 나를 만져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터치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 쳐놓죠. 수고했다고 이렇게 만져주세요? 안 만져주시잖아요. 30년 내내 한 번도 안 만져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가 와서 만져요? 의사들이 칼 들고 와서 만지잖아요. 자, 몸과 몸이 만나게 되면 각자의 몸속에 치유성이 있고요. 자, 그럼 몸과 몸이 만나면 다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치유성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은 치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그 간호 쪽에서 의료 쪽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캥거루 케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출산했을 때 조산아 아이들 이 나라에서 콜롬비아에서 인큐베이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산아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생각해낸 게 저렇게 그 엄마의 옷을 다 벗기고 그다음에 아이 옷도 벗기고 해서 그 가슴에 아이의 맨살하고 엄마의 맨살을 이렇게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사망률이 줄어들고 실제로 아이들이 소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기들이 안정을 얻으면서 면역이 계속해서 향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접촉의 힘이라는 건데 이 접촉은 성경에 보면 사실 여러 번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내기도 전에 알아맞히셨군요. 엘리야죠. 지금 엘리야가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탈진돼 있어요. 너무 지쳐 있죠. 네. 탈진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심각한 우울증이 온 거죠.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든 거예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는 과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게 어루만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터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접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하고 엘리야의 몸 이게 두 개 만난 거죠. 자, 그리고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천사가 또 와서 또다시 어루만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촉 혹은 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접촉하면 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런 치유성이 발휘되는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접촉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거 너무 중요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옥시토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이건 딱 외우셔야 돼요. 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사랑 호르몬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다 아이들 사랑하죠. 네.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전달해주고 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럼 뭘 통해서 전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공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접촉이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요. 그리고 몸과 몸이 접촉하고 만났을 때에 바로 이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자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식물도 자라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영양소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진짜 물하고 햇빛하고 토양은 정말 이제 없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이에요. 이건 없으면 아이들이 죽어요. 이런 식물처럼 말라 비틀어진다니까요. 뭐가 죽을까요?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습니다. 자,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새끼밥 정성스럽게 차려서 아이들에게 밥 해다 먹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 음식을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겠죠. 그럼 너무 만족스럽겠죠. 마찬가지로 심리적 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도 밥이 필요해요. 이 마음 안에도 생명의 젖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접촉이에요. 이 접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이 시대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아이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다 바빠. 그러니까 다 바쁘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몸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못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의 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접촉의 질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접촉의 양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정말 하루 종일 각자 뭔가를 열심히 생활하다가 저녁에 잠깐 만나죠. 근데 그 만나는 시간조차도 또 각자 자기 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21세기의 가훈이 얼굴 좀 보고 살자. 제발 얘들아.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바빠라고 부르는. 바빠 이러다가 나중에 또 뭐라 그럴까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서 바빠에서 나빠가 되는 거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나는 접촉의 양이 이 시대 아이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바빠서 우리가 접촉의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말이지 어쩌다가 간혹 만나는 시간이라도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만나는 시간조차도 사실 접촉의 질이 형편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엄마의 몸도 지쳐 있고 아빠의 몸도 지쳐 있고 다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막 달려와요. 그리고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다고요. 왜 붙어요? 애들이 알잖아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이들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엄마 품에 좀 붙고 싶어. 엄마 품 안에 들어가고 싶어.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밀어내잖아요. 귀찮아. 야, 엄마 지금 피곤한 거 눈에 안 보여. 저리 가, 저리 가. 어? 야, 예준아, 저리 가. 저리 가라니까. 가라고. 아, 피곤해. 그러거나. 이게 바로 접촉의 질이잖아요. 그래서 접촉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치유적인 접촉이 있고요. 하나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접촉이 있어요. 그리고 접촉은 직접 만지는 직접적인 접촉도 있지만 간접적인 접촉도 있어요. 자, 제가 아이가 다가왔을 때 아이를 쳐다보면서 제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기 시작하면 자, 이건 치유적인 접촉일까요? 아니면 파괴적인 접촉이죠. 레이저를 날리면서 그다음에 목소리 톤이 제가 좀 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목소리 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음색이 날카로워요? 부드러워요? 되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목소리가 컸어요? 작았어요? 컸어요. 이건 되게 치유적인 접촉일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접촉이에요? 네, 제가 널 싫어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 너 사랑하지 않아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알죠? 그냥 알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 엄마가 지금 나를 전혀 환영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아이가 타고 와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저런 일이 있었고 근데 제가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자세를 몸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뭐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어떤 느낌 드세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는 소통은 사실 30%밖에 전달을 못해요. 근데 몸으로 하는 그 언어는 거의 70%로 아이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냥 자세 제가 등을 돌렸을 뿐인데 아이하고 접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자, 그럼 아이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게 접촉일까요? 돌려야 되죠. 돌려서 아이를 마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선을 마주쳐야 되겠죠. 이게 바로 간접적인 접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제 아이가 와서 엄마라고 말을 딱 거는 순간에 내가 이를 딱 놓고 제가 몸을 돌려서 아이고 눈을 딱 마주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존중받는 느낌, 위로도 받고요, 관심받는 느낌. 아, 엄마는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랑받는 느낌이 그 사이에서 바로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촉의 양도 부족하고요. 이제 접촉의 질도 부족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아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마음의 탱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혹은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접촉과 그다음에 접촉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접촉의 양이 계속해서 부족하기 시작하면 자, 아이가 채워줘야 할 그릇이 안 채워지겠죠. 안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아이들은 누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에서 치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치유성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치유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물질이니까. 그죠? 네. 제가 얘하고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얘를 얘하고 만났다 그래서 얘가 나를 치료해 주거나 얘가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거나 나의 마음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 스마트폰은 하나의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보통 장난감 같으면 아이들이 조금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서 다른 거로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스마트폰은 부모의 온갖 박해와 온갖 잔소리와 온갖 고함 소리와 이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이걸 왜 못 놀까요? 예, 이게 중독이란 단어가 지금 여러분 입에서 나왔거든요.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이런 스마트폰 공간에 들어갔더니 뭐 잘했다 그러고 자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고 실제 공간에서는 재밌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학원에다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고 노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근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갔더니 재미도 있고 잘했다고 또닥거려도 주고 자,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엄청난 이 텅 빈 공간이 기계하고 노는 그 재미가 먼저 아이들이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계하고 노는 재미에 벌써 더 먼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탁 붙어버려서 우리가 이거를 폰 애착, 스마트폰하고 애착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폰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애착이어야 되는데 엄마와의 애착이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들의 텅 빈 마음을 우리가 다시 뭐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엄마하고 연결이 되고 다시 붙어야 돼요.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접촉인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속에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를 충분히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요. 이 기가 막힌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아까 그랬잖아요. 돈도 안 든다. 언제라도 쓸 수 있다. 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필요로 할 때 난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다. 그쵸?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러나 이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그 텅 빈 마음을 다시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도대체 접촉을 해야 되냐. 무조건 그냥 머리만 쓰다듬으면 되는 거냐. 갑자기 확 끌어놓으면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엄마하고 딸이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이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민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그래도야 앉아서 인사는 한번 하고 쑥스러워서 네, 진짜 엄마하고 진짜 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범을 보여줄 건데 일단 자리에서 누워서 먼저 시작할게요. 네, 손으로 만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어디 만날 수 있을까요? 얼굴도 만날 수 있고 또 머리도 만날 수 있고 또 목도 만날 수 있고 또 팔도 만날 수 있고 손도 만날 수 있고 무릎도 만날 수 있고 종아리 만날 수 있고 발목 만날 수 있고 발 만날 수 있고 발바닥 만날 수 있고 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부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촉할 수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접촉의 질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촉할 때 우리가 피부만 닿을 수도 있겠죠. 스킨만. 한번 닿아보실래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가 루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만 살랑살랑 한번 닿아보실래요? 힘주지 마시고 마치 그 봄바람이 살랑거리면서 내 몸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거 하고요. 남이 해주는 거 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내 몸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우리가 루아는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살랑살랑 네, 한번 훑어내리시다가 네. 그렇죠. 아예 몸이 이렇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훑어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셔서 예, 우리 손하고 머리하고 또 만날 수 있겠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날 수 있는 내 아이의 신체 부위가 손하고 머리하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나서 예, 손가락 끝으로 꼭꼭 누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의 머리하고 엄마의 발을 만나게 한번 해보실까요? 다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오케이. 이건 또 다르죠. 그냥 보실 때도 느껴지시죠. 아까 그냥 엄마 무릎에 베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는 거 하고 지금 엄마의 허벅지에 아이의 머리가 올라갔잖아요. 이 상태는 아이가 조금 더 엄마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엄마는 아이를 쳐다보시면서 얼굴을 한번 만져줘 볼까요? 얼굴 라인을 따라서 한번 만져줘 보다가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요. 네, 또 이마도 만져주시고, 네, 몸 얼굴의 구석구석을 손으로 다 부드럽게 한번 만져주시고, 그렇죠. 얘 자겠다 이러다가 잘 포옹인데, 네, 그렇죠.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랑받는 느낌. 네. 네, 다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머리 전체의 라인을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전체를 되게 부드럽게 머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지면서 어휴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 이 왼수 같은 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벌써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에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서 나도 모르게 아유 내 새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 새끼 그죠? 예, 그리고 또 손하고 어깨가 만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손하고 어깨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사실 엄마가 아이한테만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다시 거꾸로 이거를 배운 아이들이 엄마한테 해주기도 해요. 실제로. 네, 되게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엄마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 해요. 왜냐면 내가 좀 좋은 아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늘 있기 때문에 다시 어깨를 쪼물럭쪼물럭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렇게 쪼물럭쪼물럭 약간 힘을 줘서 지금은 근육까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 표정을 보시고 계세요? 왜 우리 좀 장난치면 안 돼요? 이렇게 놀이가 딴 게 놀일까요? 엄마 아빠의 몸이 놀이터예요. 엄마 아빠의 몸이 놀이기구예요. 이런 웃음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촉의 질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 만지면서 막 머리 쥐어박는 질하고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막 웃는 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다가 웃음을 조금 더 유발할 수도 있겠죠. 다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 겨드랑이 쪽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난리가 났네요. 이 아이를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건 가족 간의 접촉만 가능합니다. 네, 오케이. 자, 뒤집어졌어요, 그죠? 뒤집어진 아이의 몸. 방금 뒤집어졌으니까, 네,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등부터 밑에까지 쭉 한번 훑어내릴게요. 네, 올라가서 등을 꾹꾹 누를게요. 양손으로 등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태국 마사지. 엄마표 마사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요. 네. 라인을 따라서. 아이들의 몸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한번 훑어봤을까? 아이들의 몸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한번 만져줘 봤을까?
이 속에 지금 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무슨 호르몬? 사랑 호르몬. 이렇게 접촉되는 순간에 벌써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애기 진짜 작아. 네, 이게 진짜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렇게 눕혀서 등만 만졌지만 다시 엉덩이로 내려갈 수 있고 또 허벅지 내려갈 수 있고 쭉쭉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발. 그렇죠? 예, 발도 우리가 접촉할 수 있잖아요. 특히 관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꽉 누르시면 이거는 거의 뼈대까지 들어가는 접촉이거든요. 가벼운 그냥 스킨, 근육 들어가는 접촉, 마지막에 뼈대까지 들어가는 접촉. 이 뼈대까지 들어가는 접촉은 굉장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양손으로 고리처럼 만들어서 그 루아의 관절을 꽉 한번 쥐었다가 한번 풀어주고 꽉 한번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풀고 다시 꽉 한번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꽉 쥐었다가 한번 다시 천천히 풀고 네, 발바닥을 손으로 한번 긁어볼까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막 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웃고 놀다가 잠들 때 그때 아이는 마음속에 엄마의 사랑을 가득 안고 잠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약국에서 혹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알약하고는 차원이 다른 치료제인 거죠. 우리가 이 치유적인 접촉을 해주는 순간에 부모들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약을 쓸 수 있는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죠? 네. 이제는 앉혀서요. 네. 앉아서 엄마가 등 뒤에 앉고 루아는 앞을 보고 앉고 자 이제 사랑의 안마기로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 줄까요? 우리가 등판은 굉장히 이렇게 만지기 좋은 판판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우리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랑의 도마질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접촉의 질이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도마질. 자, 도마질을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루아 몸이 흔들릴 정도로 더 빨리 한번 도마질을 해볼까요? 네, 사랑의 다리미로 한번 펴줄까요? 사랑의 다리미. 그쵸. 그쵸. 내 몸을 이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다리미로. 자, 사랑의 안마기로 주먹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줄게요. 내 몸도 좀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그렇죠? 할 수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보시면서 지금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아이가 있으면 지금 아이하고 똑같은 자세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촉의 질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궁한 그런 접촉의 질이 있고요. 그때마다 나오는 감정이 다 달라진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오는 감정은 너무너무 치유적인 그런 감정들이 지금 아이에게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면서 애가 막 화를 내고 있거나 이거 하면서 막 짜증내고 있거나 지금 그래요? 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편안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접촉은 우리가 몰딩이거든요. 몰딩. 예, 몰딩은 컨택은 우리가 신체 부위하고 신체 부위가 계속 만나는 거고요.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치유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몰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미술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조각을 하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뗀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착 달라붙는 상태 있죠? 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몸이 완전히 달라붙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울 때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가장 강력한 사랑 호르몬이 이때 바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앉아있는 정면을 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정면으로 한번 몰딩을 해보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우리가 안을 때는 양팔을 벌려서 반드시 가슴과 가슴이 맞닿으셔야 돼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을 때 거기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사랑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게 가슴과 가슴을 맞닿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안으시면 되는데 한쪽으로 뭐 너무 이렇게 치대거나 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를 그대로 찰싹 붙어서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아이를 안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가장 하나도 틈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이 아이를
안을 수 있을까요? 네,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때요? 보는 우리도 너무너무 따뜻해지죠, 마음이. 네, 심장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캥거루 케어할 때 보셨다시피 엄마의 심장과 아이의 심장이 딱 만났을 때에 네, 이때 이 사랑 호르몬이 서로에게 막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아이에게 마구마구 지금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자,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서 할 수도 있겠죠. 네, 앉아서 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서서 마주 본 상태에서 우리 루아의 몸하고 엄마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어머. 캥거루처럼 매달렸어, 정말. 루아 다리 떴다. 다리 어떻게 해야지 엄마 몸에 더 붙을까? 루아야, 너도 연구를 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 루아가 지금 매달리긴 했는데 막 떨어질 것 같아. 엄청 불안해. 아, 오케이. 이제 됐어요? 합격?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토닥토닥 가요. 이렇게 안고 나서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폭력적인 접촉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가 안 됐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닥토닥 하는 이 토닥거림,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건지. 방금 이 몰딩을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무리 누워서 몰딩 한번 해볼까요?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그렇죠. 옆으로 누워서도 우리가 몰딩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슴이 만날 수도 있겠죠. 네, 가장 강력한 접촉은 여전히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거다. 아직 틈이 있어서 합격 안 되는데 틈이 완전히 없도록 하려면 루아, 니도 해야 돼. 너가 뭘 하면 될까? 오케이, 됐어. 이제 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손이 이렇게 토닥거림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토닥이게 되는 거죠. 뽀뽀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쪽소리 들리세요? 또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아이들에게 사람이 만든 알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면. 그러나 너무 우리가 빨리 약을 먹는다. 제발 약부터 먹이지 마세요. 엄마 몸이 자기 전에 아이를 끌어안고 충분히 이렇게 스킨십 해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음악 하나 딱 들어주면서 재우면 이거 몇 번 하면 아이들 정서가 안정이 되거든요. 너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우리 몸에 넣어준 약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치료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발 약부터 먹이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위대한 치료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치료약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접촉에 대해서 배우셨고 이런 약이 있는 줄 정말 모르셨죠? 네, 우리 몸속에는 이거 말고도요 정말 많은 약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약들을 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접촉에 굶주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옥시토신이라는 너무 놀라운 이 사랑 호르몬, 하루 3끼 아이들 밥 먹이듯이 하루 3번 아이들에게 먹이세요. 아이들 입에 약을 털어놓기 전에 엄마들이 치유자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